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기초영문법 수업을 하게 된 신화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 공부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답답하다. 그리고 숨이 탁탁 막힌다. 해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영어 공부를 쭉 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영어 공부를 해볼 동안에 그렇게 성공한 적은 없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어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나왔어요. 그럼 그 과목에 대한 자신감은 굉장히 있을 건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성적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과거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상황을 생각을 하다 보니 다시 공무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영어가 딱 있는 거예요. 또 이번 영어가 있어서 내가 어째야지 라는 되게 고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초영문법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대상을 생각하시면 누가 대상일 거냐? 나는 과연 기초영문법을 들을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기초영문법에 맞지 않는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정말 노골적으로 말하면 왕초보라고 생각하세요. 왕초보. 학년으로 말했을 때 더 우리가 이해가 빠르다. 중학교 이후론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라든지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란 어디서부터가 영어 공부였나요? 전 영어 말고 수학으로 아니면 국어로 대학을 갔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에 가서도 나는 영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왕초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랫동안 공부를 쉬었던 학생들. 공부를 오랫동안 쉬면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백기가 생겼고요. 그러면 저는 쉬었던 학생이니까 아무래도 앞에서 배웠던, 앞이 중학교 때 배웠던,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공부는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는 수업을 들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쉬는 동안에 제가 기억을 안 나요 라고 하면 물론 시간이 지나면 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안 나는 건데 괜찮아. 난 예전에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자꾸 스스로 과거를 보면서 아니면은 못했던 과거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계속 우리가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왕초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학교 때부터 힘들었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지금 저와 계속 수업을 하셔야 할 거고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이후로 대학교 갔던 대학생이 아니던 간에 고등학교 때 이후로 정확하게 하면 고등학교 1, 2학년 이후가 될 수도 있어요. 1, 2학년 이후로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지금 수업은 계속 여러분들과 내가 같이 가면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제가 책임져 드릴 거니까 우리는 내가 수업을 들어야 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혹여라도 지금 수업을 들으려고 클릭을 했는데 나는 영어 꽤 해요 라는 상황이면 아닐 수도 있죠. 나는 꽤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고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은 막상 문제를 봤을 때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우리 왕초보인 기초 수업하고는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학생들은 다른 더 기본반 수업, 더 심한 수업을 들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죠. 우리는 함께할 우리 왕초보 학생들 같이 수업을 하시는데 도대체 영어 수업은 왜 해야 해요? 당연히 해야죠. 우리 공무원 영어에 있어서 영어가 빠지는 과목은 없어요. 또 듣기에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대체가 된다는데요. 대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뭔 하고 가야 돼요. 대체되는 영어 공부는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없는 공무원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자, 수업을 들어보니까 어떤 수업 선생님들은 엄청 40강, 50강, 60강씩 수업을 하시는데 그 수업을 들어야지 제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수업을 가기 전에 본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단어는 거의 외운 게 기억나지 않고 그리고 문장이라고 하면 볼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요. 자, 그리고 문제를 풀라고 하면 자꾸 우리는 뭐만 하고 있고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사실 영어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니까 우리는 영어 공부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사실 기초 수업만 잘 듣더라도 여러분들의 점수는 제가 보장해 드릴 수는 있어요. 최소 필요한 점수는 물론 직렬마다 다르겠지만 80점, 90점을 맞아야 하는 직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65점에서 70점만 맞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직렬이 있거든요. 자, 물론 그 직렬이 흔치 않으니까 아유, 나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또 클릭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그 최소 점수를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기초 수업을 통해서도 최소 점수는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거라는 거죠. 자,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공부를 한 적이 없고 한 지가 오래됐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요. 영어 공부는 문법을 해야 한다는데 그리고 독해를 해야 한다는데 그리고 어휘를 해야 한다라는데 생활 영어를 해야 한다라는데 이걸 어느 세월에 다 할까라고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 자,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생각하면 우리는 부담돼요. 먼저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수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기초영문법 책을 보신 분들은 알 것 같아요. 우리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문법, 독해, 어휘가 한 권에 들어있어요. 지금 없는 건 아쉬운 생활영어, 이 부분만 없는 건데 생활영어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장담컨대 얜 실력이 향상된 최소 점수를 받은 이후에 65점 이상이 된 이후에 여러분들이 생활영어를 시작하더라도 절대 늦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활영어는 두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어휘도 두 문제가 나오는데 어휘가 두 문제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는데 어휘는 누구랑 같이 결합이 되느냐? 독해랑 같이 결합이 되니까 실질적인 문제는 어휘라고 해서 두 문제 아니면 많으면 네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두 문제, 네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돼야 돼요? 독해 10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총 어찌 보면 12문제에서 14문제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법은요. 문법도 최소 2문제 그리고 4문제까지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거예요. 직렬에 따라서 어떤 직렬은 2문제만 나올 거고요. 어떤 직렬은 4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2문제나 4문제도 어때요? 누구랑 같이 결합이 되느냐? 독해하고 결합이 된다는 거죠. 자, 기초 수업을 하려고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돼 있어. 독해를 좀 하려고 독해 공부를 조금 해요. 하다 보니까 막혀요. 어디가? 어휘가 막혀요. 그래서 어휘를 또 외워요. 어휘가 막혀서 이제 어휘를 열심히 공부하는데 또 문법은 또 못하겠어요. 계속 우왕좌왕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왕좌왕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한 가지를 가지고 쭉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결합을 해서 수업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기초 수업 책들이 대부분 문법만 되어 있는 책들이 많아요. 단, 이렇게 공부를 하면 여기 부분을 커버를 할 수가 없으니 자, 문법이 끝났어요. 그 다음 단계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독해를 가는 거죠. 근데 독해를 하다 보니까 또 어휘가 약해요. 또 어휘를 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돌고 있다 보니까 실력의 향상은 모르겠고 나는 문제는 못 풀겠고 해도 안 늘고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거든요. 자, 우리 책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본 문법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기본 어렵지 않아요. 기초적 단계의 문법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 알아서 독해하세요. 안 되겠죠. 그래서 알아서 독해하세요가 아니라 이 독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책 그 과가 끝나고 나면 엑셀사이즈 상황으로 구문 독해를 할 수 있게끔 알려드릴 거예요. 구문 독해라는 건 어떤 게 구문 독해냐? 끊어 읽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법의 개념이 눈에 이제 들었던 개념이 문장에서 보이는지 이걸 확인을 한다는 거죠. 저는 구문 독해 잘 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학생들은 왕초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글자들만 보이게 돼요.
글자가 보이는 상태에서 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단어만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 단어의 나열을 여러분들에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릴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어휘는요. 어휘는 암기를 하시면서 구문 독해를 같이 들어갈 건데, 자, 이게 이제 제일 어렵다라고 대부분 학생들이 말을 해요. 영어 뭐가 어려워요? 라고 하면 제일 먼저 문법이 어렵다라고 해요. 하지만 저랑 같이 수업한 학생들은 아니요, 문법이 제일 쉬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왜 점수는 안 나오니? 라고 물어보면 제가 아직 어휘를 안 외웠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대답이 나오는데 정말 첫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안 들은 거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갈 건데요. 자, 여러분들 책 안에 책으로 해가지고 뭐가 들어있냐면 찢어서 볼 수 있는 단어장이 들어있어요. 최소한의 단어예요. 최소한의 단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최소 이 정도는 외워놓고 시작을 하실 거라는 거죠. 자, 단어를 최소한으로 정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게 금방 다 외워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중학교 수준의 중학교 3학년 정도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단어장을 외우시면 사실 독해에 있는 단어 60%는 해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60%의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단어, 책 안에 있는 그 책 단어와 함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얘를 다 외우고 나면 책이 끝나기 전에 다 외워버리는 굉장히 부지런한 학생이 있을 거거든요.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단어장을 하나 구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거예요. 자, 조금 이따 단어 외우는 방법은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법. 문법은 중학교 이후로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자, 이 문법을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라고 하면 이게 지금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데, 문법의 용어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용어는 누구를 위한 거냐? 선생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바로 문제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뭐예요? 라는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은 아, 이게 있으니까요, 원래 이거는 누구를 쓰는 겁니다 라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끔 알려드릴 거예요. 원래 이거는 이거예요. 그게 제일 정확한 상황이거든요. 문제를 풀 때 이건 원래 이거니까 이래. 그냥 이건 이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문법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건데, 선생님과 같이 수업했던 학생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이건 원래 이게 맞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용어가 없으니까 힘드나? 라고 생각하는데 효과는 가장 좋을 방법, 이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독해로 돌아가시면, 독해는 여러분들 책에서 보는 것처럼 끊어읽기 할 수 있게끔 매 강마다 예문이 적어져 있어요. 이 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하는지,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자, 다시 어휘로 갑니다. 어휘는 어떻게 외울까요?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 계속 철자를 쓰면서 스펠링을 쓰면서 외우셨잖아요. 지금 현재는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 단어를 쓰세요. 주관식으로 나오는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단어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단어를 외울 때는 굉장히 자주 보면서 익숙하게 만드실 거예요. 익숙한 상태를 만들게 되면 아, 이거 뭔가 본 것 같아. 처음엔 그렇게 가죠. 그리고 그 익숙함이 한 번 더 복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거 조금 더 명확하게 알 것 같아. 한 번 더 단어를 보게 되면 이제는 안다가 된다라는 거죠. 단어를 확실하게 알게 될 때까지 계속 쓰라는 게 아니라 계속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보면서 단어의 양을 늘려간다라는 거. 이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저는 예습이나 복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볼 건데요. 자, 기초반의 경우에는 예습은 없어도 돼요.
앞으로 어떤 걸 배울 거 미리 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다만 복습을 할 때 지금 여기서 알려드린 것처럼 문법을 문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보기 위해서 제가 팁을 드려요. 얘는 암기하세요 라고 드린다든지 얘는 수거입니다 라고 알려드리면 암기를 하라는 것은 그 글자를 그대로 외우라는 이야기거든요. 영어도 이해를 하고 푸는 문제도 있겠지만 외워서 푸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그래서 암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대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수거라는 것은 단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문법에서도 수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수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자, 이렇게 외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지시한 상태대로 잘 따라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점수는 기초 수업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나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험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과 열심히 그리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수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